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일단 뉴스 제목부터 여러분 바로 먼저 보고 가시죠. 서울경제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SVB 다음 타자. 자, 이번엔 크레디트 스위스 발 위기 조짐입니다. 지금 스위스 2대 은행입니다. 스위스 2대 은행. 지금 스위스 2대 은행이 또 지금 거의 이제 부도 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급락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3% 내외 정도의 조정을 받았죠. 자, 저는 물론 뭐 이게 악재입니다. 여러분, 악재는 악재인데, 자, 요 은행이죠. 악재는 악재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단기, 중단기 악재, 중장기 호재라고 봅니다. 왜 호재라고 보는지부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설명드리고 제가 요 은행 상황,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오고 외신에서도 나온 소식도 많고 하니까 제가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지금 SVB 은행이라든지 이거 크레디트 스위스 이런 파산은 어떻게 보면 이 단기 부채 사이클에 매우 전형적인, 그러니까 버블 붕괴의 일부로 매우 전형적인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단기 부채 사이클에서는 이 신용 팽창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지금 통화 긴축,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죠. 이런 효과가 계속 도미노처럼 확산이 되면서 결국에는 어디가 원래 금리를 올리면 어딘가는 터져야 됩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 어딘가가 터져야지, 터지고 나면 반대 매매도 나오고 신용융자도 이제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서 저는 주가는 물론 또 조정을 받겠지만, 그게 터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문제가 골마 터지고 나야 주가가 또 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트리거는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동결하든지 인하까지는 기대 안 하겠습니다만은 뭔가 이렇게 그런 통화 긴축에 대한 변화가 감지가 되면 저는 이제 주가는 다시 안정화 찾고 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통화 긴축 효과가 도미노처럼 확산되면서 자동적으로 부채, 신용 위축이 이제 강화지가 된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를 완화해서 부채, 신용 위축을 무력화할 때까지 지금 이어진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연준에서 지금 단기 부채 사이클상 연준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해왔는데 지금 은행들이 계속 파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은행들이 부도가 되는 은행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준이 결국 금리를 빠른 시일 안에 인하할 가능성, 전망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거 일단 깔고, 지금 이제 이번에 파산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다음 타자로 지목되고 있는 스위스 2대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지금 이제 어제 시간이죠. 25% 이상 폭락을 하면서 거의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어디냐면 사우디 국립은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 금융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밝힌 여파로 급락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장 안팎에서는 이 SVB 위기가 유럽 대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상당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CS, 크레디트 스위스 뿐만 아니라, 소시에테 제너럴 등도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지된 상태고요. 유럽 증시가 이제 많이 폭락을 했죠. 블룸버그 통신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는 장중 이제 많이 거의 25% 30% 가까이 떨어지고 주당 1.6 스위스 프랑 내외에 지금 거래가 됐는데, 지금 사우디 국립은행 회장 이름이 이제 암마르 쿠다일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회장이 규제 때문에 우리가 이 CS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많은 금융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주가 급락이 발단이 됐다. 예, 이것 때문에 뭐 지금 다 증시가 다 빠졌는데, 어쨌든 이제 사우디 국립은행은 예, CS의 지금 최대 주주로 작년에 약 14억 스위스 프랑을 들여서 CS의 지분 9.9%를 인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CS 같은 경우, 크레디트 스위스, CS는 지금 파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은행으로 전문가들에게 지목될 만큼 지금까지 불안한 행보를 이어왔는데, 작년에는 파산한 영국 그린실 캐피털과 한국계 투자자 빌황, 저도 뭐 이렇게 돈 많은 분이 계신지는 몰랐어요. 한국계 투자자 빌황의 아케고스 캐피털에 대한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봤다. 이후 회복을 위해 안간 힘을 썼지만 최근에 이제 SVB를 비롯한 미국의 중소은행이 잇따라 무너지고 전 세계 은행권의 위기감이 고조가 되면서 다시 휘청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특히 CS는 전날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2021년과 2022년 회계연도의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다, 이렇게 밝혀서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미 시장은 뭐 지금 CS발 위기 가능성에 상당히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뭐 이미 보셨겠지만, 그래서 지금 참 CNBC에 따르면 CS를 비롯해 소시에테 제너럴,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몬테데스 파스키, 그다음에 뭐 유니크레디트, 이런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주식 거래가 일시 중단될 정도로 지금 시장이 급격히 안 좋고 냉각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CS의 자산 규모가 여러분 조금 이제 중요한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5,314억 프랑이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약 한 760조 원 정도 됩니다. 최근에 파산한 SVB가 275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CS가 거의 SVB보다 거의 3배 가량 큰 은행입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만큼 이 전통의 금융기관이어서 이 CS와 연관된 금융사나 뭐 기업, 이런 전 세계적으로 많아서 문제가 좀 더 커질 경우에 파장도 그만큼 좀 막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또 이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리고 참 요것도 하나 좀, 요 자료도 지금 나왔는데, 시장이 보는 CS의 부도 가능성도 상당히 아직 부도난 건 아니에요. 높아지는 추세인데, 지금 1년 만기 신용 부도 스와프, CDS라 그러는데, 이 장중 1200bp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뜻인데요. 블룸버그는 CDS가 1000bp를 넘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 현상인데, 그리스 재정위기 당시 그리스 은행들의 CDS가 1000bp까지 치솟은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수준이 그리스 사태, 재정위기 사태 이상으로 지금 신용부도 스와프 CDS가 올라가 있다. 이 CS은행이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두드려 맞는 건 다 같이 두드려 맞는 거고요. 이런 사태는 과거 역사상 급락이 오면 그때가 주가의 진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